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직과 직업생활 제5장 조직의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내용은요, 문제란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조직 내에서는요, 최고 경영자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집단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집단 의사결정의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경영에서 의사결정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장애 요인들을 잘 극복해서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학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집단 의사결정의 방법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런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성공 전략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개인과 조직의 창의적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로 모두가 창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 그 자체로 고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직은 그렇지 않죠.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죽이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조직인 경우에는 창의적인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창의적인 문화를 갖지 못하는 조직에서는 그 누구도 창의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의적이지 않은 조직에서는요, 창의적일수록 오히려 바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창의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조직의 구성원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직의 의사결정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은요, 개인의 의사결정에 비해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가 많고요. 확실하지 못한 환경이나 수단이나 결과가 명확하게 정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관리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가 관여하고 또 다양한 견해를 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외부의 조직이 개입되기도 하죠. 개인이든 조직이든 간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이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명확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 기대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 즉 갭을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문제가 발생하면요, 대표적으로 창의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창의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의적인 방법은요,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문제 탐구로서 문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직관적이고 정성적이고 감성적이고 개별적이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분석적 방법은요,
현재의 문제점이나 미래의 문제로 예견되는 문제 탐구로서 문제 자체가 명확하다라는 점이 창의적 방법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특징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량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일반적이고 공통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결 방법도 서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창의적 방법은 해결 방법이 창의력에 의한 많은 아이디어의 작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분석적 방법은 그렇지 않죠. 분석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기납과 같은 이런 논리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은 또 해답수가 많고 그리고 많은 답 가운데서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분석적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 방법에 비해서 그 해답수가 적다는 것이고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은 문제가 확실하게 분석 가능하고요. 해결 방안이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한된 정보와 여러 견해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그 혁신적인 결정보다 현재의 체제 내에서 순차적, 부분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기존의 결정을 점증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조직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 모형들이 있지만 문제 발견에서 해결한 제시까지 구조화된 행동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점진적 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진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요, 구조화된 행동 순서를 나타내는 단계를 확인 단계와 개발 단계 그리고 선택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확인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외부 환경이 변화하거나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를 인식하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바로 진단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 단계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 시간을 줄이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는요,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발 단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먼저 조직 내의 기존 해결 방법 중에서 새로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탐색 단계입니다. 이는 조직 내 관련자와의 대화나 공식적인 문서 등을 참고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의 경우에 이에 대한 해결안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의사결정자들이 모호한 해결 방법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결정 기법을 통해서 시행착오적 과정을 거치면서 적합한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택 단계는요, 해결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여러가지 실행 가능한 해결안 중에서 최적의 해결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판단이고 두 번째는 분석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섭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에 의한 선택, 그리고 경영학 기법과 같은 분석에 의한 선택, 또 이해관계 집단의 토의와 교섭에 의한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 방안이 선택이 되면요, 마지막으로 조직 내에서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고 나면 그 선택된 해결 방안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사례를 보여주는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나가 전자에 입사한 지 2개월. 오늘 드디어 담당 업무를 맡았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온 신형 핸드폰 생산에 맞게 조립 라인을 바꿨는데 이전 제품 생산보다 효율이 떨어져요. 이 문제에 대해 내일 다시 회의할 텐데
나그네 사원이 이 문제 담당해서 맡도록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조립 생산 라인을 조사하자. 그리고 신형 생산 라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는 거야. 그래, 할 수 있어. 그럼 조립 순서를 바꿔야 하나? 아니, 공장 기계 문제일지 몰라. 그럼 기계를 바꿔야 하나? 큰일이다. 자료 조사를 해봐도 모르겠다. 이걸 내가 어떻게 결정해? 부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 저 부장님, 이번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그게 신입인 저에게 너무 어려운 결정들이 많아서 그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네 말대로 신입인데 무슨 결정을 맡기겠나? 자네는 그저 정리만 하고 내일 회의 때 다 같이 브레인스토밍해서 결정하자고. 그런 거예요? 전 또... 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조직에서는 특히나 수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있게 됩니다. 처음 그 회사에 입사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과제를 부여받은 이 신입사원은 되게 이제 황당했을 겁니다. 이 회사의 부장님이 이 신입사원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기대는 안 했겠죠. 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이런 숙제를 내준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그 부장님이 현명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똑한 사람들이 내리는 바보 같은 의사결정의 예라는 건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왕을 뽑기 위해서 세상 모든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육지 동물들은요, 그 동물의 왕으로 사자를 추천하고, 새들은 독수리를 추천했고요, 물고기들은 고래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서로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동물이 왕이 되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서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동물들은 사자, 독수리, 고래는 전체 동물을 대표하기에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약점인가 하면요, 사자는 하늘과 물에서 살 수가 없고, 또 독수리는 하늘에서만 강하고 물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고래는 물 밖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독수리 그리고 고래는 모든 동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자, 그래서 동물들은 육지나 하늘, 물 이 세 지역에서 모두 살 수 있는 동물을 왕으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이없게도 오리가 왕으로 추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위 사례에 대한 다음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위 결정은 무엇이 잘못되었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